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뛰게 된 손흥민이 토트넘 출신의 선수 하나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직전 토트넘 주장이기도 했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인데요. 축구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이 장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거칠게 달려와 손흥민 선수를 툭툭 치고 소리 지르면서 난투극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했던 주동자였는데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LA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유관력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에 10년간 헌신하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상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올려본 맛을 아는 영웅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소니는 미국에서 메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무적 방출된 후 8개월이나 백수로 지내다가 결국 LAFC로 옮겨갔던 요리스와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몇몇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왕년의 스타이자 소니의 동료였던 요리스에 대해 험하게 평가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스는 좋게 볼래야 보기 어려운 동료였습니다. 잉글랜드 황태자 케인, 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잉글랜드와 구라파 축구계에서 한 자리씩 하던 임원 출신인 다이어와 함께 편을 맺어 소니를 비롯한 다른 선수단을 휘어쥐고 통제하던 악덕 3인방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지 언론은 다시금 이때의 악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요리스가 바짝 긴장하며 경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긴장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니가 뛰게 될 LAFC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와 함께 요리스와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1년여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소한 경기 때마다 정말 힘들고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위 전술이랄 게 없는 빅리그 신예 감독에 불과했고 후방 선수층이 너무 얇은 틈을 발빠른 공격수 손흥민에게 채워달라는 이른바 해저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인데요. 소니가 죽어라 뛰어서 어시스트하고 골을 만들고 해도 결국 다시 중앙선 아래까지 뛰어들어가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니에게 수비 축구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서 카메라와 관중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몸싸움까지 일으켰던 콘테 감독의 똘만이 요리스 골키퍼까지 소니를 못살게 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들 모두가 떠난 뒤 주장 완장을 차게 된 소니는 비로소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활활 날아다녔습니다. 리더십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며 선수단을 장악했고 감독과 선수단 사이를 지혜롭게 오가며 팀을 우승까지 이끌었죠. 당장 떠나는 모습을 환송하고 기억하며 눈물 짓는 동료 선수들만 봐도 그렇죠? 반면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11년간 선방하는 모습만 보여줘 든든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인성은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는 병이 많은 인물이긴 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공격수인데도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두 차례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벤제마 왕따 주동자라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커리어로는 뛰어난 골키퍼임은 틀림없었지만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이는 소니와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축구하는데 무슨 인성이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인성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선수들이 오래 존경받으며 뛰고 있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니는 늘 손해봤습니다. 소니는 늘 말 잘 듣고 착한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발도 빠르고 결정력도 좋으니 감독과 동료 선수들은 늘 그를 좋아했죠. 하지만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을 슬금슬금 이용하는 얌체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요리스는 늘 손흥민 선수에게 짜증내고 시비 걸곤 했는데 콘테 감독은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그것이 팀을 위한 일이라며 자위했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 한 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끊임없이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주문하며 언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다 비추고 관중들이 보는데도 마구 달려들어 소리 지르고 치면서 난투극을 시작한 건데요. 결국 피하는 소니를 쫓아 라커룸까지 따라 들어왔고 무리뉴 감독의 중재로 갈등이 임시 봉합되기도 했던 사건은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소니는 토트넘의 지난 레전드 선수 중 하나였던 게러스 베일처럼 LA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것도 요리스와 다르게 투입 즉시 팀의 레전드로 대우받으며 말입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 LA타임스에 따르면 LAFC는 토트넘과 대략 350억가량의 이적료로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데 합의했다.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적료는 리그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며 월드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소니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 동료 중에는 손흥민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자문도 들렸지만 크게 주목받진 못했고 구단주의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요리스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소니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곳에서 본업인 윙어로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앙리, 베컴, 이브라이모비치, 메시가 선수로도 뛰었고 비에이라가 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했을 정도로 수준 낮은 리그가 아닙니다. 온갖 자본과 선수가 모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리그이기도 한데요.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에 남다른 무게를 두고 있는 소니가 다가올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며 바로 그 현장, 미국에서 몸을 준비하게 된 의지가 반영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소니는 LA에 가자마자 닭 주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혹시나 가서 정신적 지주 역할만 하고 제대로 뛰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MLS에는 한국 프로야구처럼 셀러리 캡이 있는데요. 모든 구단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입니다. 선수단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리그 전체를 보면 모든 팀에 스타가 있지만 유럽보다 중심이 더 잘 잡혀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지역별로 기후도 다 다르고 원정 경기를 위한 이동 시간도 길기 때문에 몸 관리도 중요하죠. 실제로 고지대 콜로라도에서와 마이애미에서 볼이 움직이는 속도와 궤적이 크게 다르다고도 하는데요. 늘 그렇듯 소니는 잘 극복할 겁니다. 특히 토트넘을 이번 여름에 떠나는 것도 소니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던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지는데요. 관계자들은 토트넘이 두 번째 재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온 지난 1월에 계약 연장을 원했고 심지어 토마스 프랭크 신임 감독 또한 소니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지만 손흥민은 결국 아름답게 떠나는 것을 택했고 자의로 선택한 미국행이다 보니 더 잘 적응할 것도 분명하고요. 다행히 팀에서의 분위기, 팀 컬러도 소니와 잘 맞습니다. 판이 깔렸다고 할까요? LAFC는 비교적 최근에 창단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베일, 요리스, 지루 등 유럽에서 활약하던 S급 선수들이 연달아 입단하면서 팬덤의 규모가 아주 크게 불어나기도 한 팀입니다. 또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이 있어 한국계로 구성된 서포터즈 그룹까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단주들 역시 소니의 극성 팬이라고 합니다. LA 다저스의 공동 구단주로 한국 선수, 한국 커뮤니티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피터 거버를 필두로 NBA의 레전드 매직 존슨, 메이저리그 3대 유격수로 불렸던 로마 가르시아 파라와 그의 부인이자 여자 축구의 전설적인 존재인 미아 햄, 여기에 더해 유튜브 창업자인 체드 헐리가 컨소시엄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뿐인가요?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윌 페럴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간간히 구단 홍보까지 힘쓰고 있는 아주 짱짱한 팀입니다. 더군다나 시내에서 가까운 자리에 홈구장을 세웠고 세련된 팀 로고까지 갖춰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재 윙어로 뛰는 99번 드니 부안가가 소니 자리에 있지만 슈팅이 많이 나오는 데 반해 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적시킬 예정이라고도 하죠. 손흥민 주축으로 팀을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프로젝트를 구축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팬들은 손흥민이 좀 욕심을 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옷을 입고 뛰길 바랄 뿐입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처럼 손흥민의 페널티 지역보다 중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수비에 가담하도록 주문하는 전술은 손흥민의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의 전성기 시절을 강제로 잠재우는 악수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 손이라는 전투기는 더 이상 수송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최전방에서 계속 상대의 허를 찌르는 스트라이커가 될 겁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질투의 화신 요리스가 손흥민을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니는 분명 지혜롭게 잘 적응해 팀에 빠르게 녹아들 겁니다. 다가올 새 시즌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